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자, 얘가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 나왔고요. 2번 문제 이제 차트 수정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요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 왔더니 지금 좀 요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13번 영역에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폐기율이 지금 빈칸으로 돼 있죠? 자, 요 칸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생산 라인별로 폐기율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폐기율로 하고요. 폐기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폐기량 나누기 생산량 그걸로 이제 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폐기량이 여기 있고 생산량이 여기 있죠.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F3에서 G5번 그 영역에 생성해라. 우리 F3에서 G5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에다가 이제 우리 단추 생성해서 그때 이제 텍스트를 이제 폐기율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요 폐기율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양식 컨트롤 요 단추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 먼저 찾아가자고요.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삽입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F3번에서 G5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쭉 범위 잡아주고 그냥 마우스 손만 띄워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났죠.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해라? 폐기율로 해라. 해서 여기다가 폐기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요. 기록 단추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위쪽에 이제 기록 중지 떴고요. 상태 표시를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폐기율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뒤에 4번 셀,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 찍고 는 써주고요. 폐기량 나누기 생산량 요걸로 이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채우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요 단추 이름 바꿔줘야죠. 이 단추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주면 됩니다.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폐기율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칸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폐기율 다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폐기율 계산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구해놓은 거 전부 다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삭제해버리고요. 요 단추 한번 클릭해보자고요. 폐기율이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폐기율이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 문제 이제 맞게 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3에서 A의 13번 그리고 C의 3에서 C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다. 그때 이제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있고 그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도형을 동일한 시트 F7에서 G9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그리고 그때 도형의 텍스트를 우리가 서식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하고 그 도형을 클릭할 때 이제 서식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그 범위 좀 보자고요. A3번에서 A의 13이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3에서 C의 13이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에다가 글꼴색을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서식 매크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삼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F7에서 G9번 그 영역에 생성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F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9번 영역, 요 영역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도형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 도형에다가 글씨 먼저 쓰고 시작하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하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씨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매크로 지정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해라? 서식으로 해라. 서식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쓰고 우리가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버튼이요. 기록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매크로 켜지는 거예요. 자,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이 두 영역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바꿀 거니까 그 두 영역 범위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13번 쭉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영역 다 범위 지정했으면 글꼴색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글꼴색을 바꿀 때는 우리가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해서 글꼴색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글자색 다 바꿨어요. 다 했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이제 매크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죠. 이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제 매크로 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색깔, 글자 색 요거를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이 서식이라는 이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되겠죠. 서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글자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색 파란색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맞게 문제 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이 셀 포인터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우리가 이런 단추, 이런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매크로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작업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가 있대요. 이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작업으로 일단은 이동 먼저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차트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문제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래요. 문제 그림 중 가지고 올게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에는 지금처럼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는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차트는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차트, 문제에서 주어진 이 차트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를 지우고 우리가 차트를 새로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돼도 이 차트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평균 계열이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 데이터 범위를 추가를 해라. 추가를 하고 행열 전환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보게 되면 LG전자다, 앱손이다, 벤큐다 하고 요 세 가지만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있고 그 세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차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끝에 보니까 이제 평균이 이제 마지막 열에 있죠. 요 2열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이제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만큼 이제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우리가 차트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요만큼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C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하고 이렇게 평균 계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라 하면 돼요?
행렬 전환을 지정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요. 요 디자인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행렬 전환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렬 전환 클릭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 전환을 눌렀더니 원래는 가로축에 얘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로축에 있던 게 범내로 왔고 범내에 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축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이제 비슷비슷해지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평균 계열이 있대요. 평균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평균 계열 그럼 평균이 지금 요 색깔이래요. 요 색깔. 그럼 요 색깔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뭐 LG전자다, 앱손이다, 벤큐다 그러고 나오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평균 값이 있어요. 요 평균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꺾은 선형 중에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 이거를 보도축으로 지정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보도축은 그냥 놔두면 되고 요렇게 차트의 종류만 바꿔주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평균값만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을 색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스타일하고 여기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 앞에 보게 되면 색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 색 변경에서 색 1번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색 1번이 지금 요거거든요.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이요. 해서 요거 선택하고 우리 색 1 클릭해주면 차트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평균 계열은 그랬어요. 평균 계열 그럼 평균이 지금 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요거에 선 너비를 4포인트로 하고요. 선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표식 지금은 여기 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런 표식을 이렇게 마름모로 바꾸래요. 그리고 그때 크기를 9포인트로 하고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평균 계열을 가지고 할 거니까 우리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선 너비하고 선 색깔 요거부터 좀 바꾸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너비하고 지금 2.25포인트하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4포인트로 고쳐주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4포인트로 우리가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색하고 있습니다. 색은 우리 표준색 녹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표준색 녹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게 색깔 변경했고 너비 변경했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 3번 문제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완만한 선 하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선 너비 바꿨고요. 선색도 전부 다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 스타일도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식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표식을 마름모로 바꾸고 크기를 9포인트로 요것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선 따로 표식 따로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선 다 끝났으니까 이제 표식 바꾸러 가자고요. 그래서 표식이라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표식을 바꿀 거니까 표식 옵션으로 우리가 들어가주고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이라는 거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름모로 변경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크기가 지금 5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클릭해서 9포인트로 이렇게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 닫아버릴게요. X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의 주 단위는 4만 단위로 하고 표시 단위는 1000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래요. 지정한 다음에 표시 레이블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 단위하고 표시 단위부터 좀 집어넣어 보자고요. 세로축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로축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축 서식 이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단위하고 우리 기본이 지금 2만 단위로 돼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0이다, 2만이다, 4만이다, 6만이다 해서 2만 단위로 쭉쭉 커지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4만 단위로 하래요. 해서 기본이라고 써 있는 게 얘가 이제 주단위예요. 주단위를 4만 원으로 바꿔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4만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4만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처럼 0이다, 4만이다, 8만 원이다, 12만 원이다, 그 다음에 16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단위 4만 원으로 그렇게 변경시켜주고요.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표시단위 하고 있습니다. 표시단위가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표시단위는 문제에서 1000으로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죠. 요 축서식, 요 창 좀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너비 조정이요. 너비 조정에서 조금 크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단위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1000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자,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 단위가 100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세로축을 보면 1000하고 글씨가 옆으로 누워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요 표시 단위, 그 레이블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 글자를 바꿀 거니까 요 글자를 우리가 여기서 차트에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 글자 이제 선택하고 나면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변경이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트 방향 우리가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세로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000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 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앱손이라는 그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에 지수 추세선을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앱손 요 계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앱손이 지금 이 적색이죠.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요 막대기 이제 전부 다 선택이 되죠. 빨간색이. 다 선택이 되면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선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선이 들어가는데 추세선의 옵션에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여기서 지수 추세선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세선 옵션에 가서 여기서 지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 다 했으면 이제 요 추세선 서식창도 닫아버리자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문제 다 풀었으면 문제 그림에서 제공해준 이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업한 이 그림이랑 서로 비교해서 어디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문제 우리 두 문제 다 풀어봤는데 요 문제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려운 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이제 표식 같은 거 집어넣고 선 너비 같은 거 이제 변경하고 했잖아요. 요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헷갈리거나 아니면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이 문제 뭐 정답을 보든 동영상을 보든 보고 쭉 한번 풀고 나서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